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특히 그 교류 이론 공부하다 보면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혼자 하시면 더 그렇고요. 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 S6 교류 전력 포스팅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교류 전력 개념,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죠. 맞아요. 오늘 저희랑 같이 순시 전력부터 시작해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그리고 그 역률까지 이 블로그 내용을 진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느껴졌던 교류 전력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전문가님, 교류 전력이 왜 직류보다 복잡한 걸까요? 블로그에서도 그걸 먼저 짚는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전압하고 전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교류는. 계속 변하니까. 네. 크기도 방향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직류처럼 그냥 간단하게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랑 좀 달라져요. 그렇군요. 네. 이 변화무쌍함, 이걸 이해하는 게 교류 전력 정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볼 자료에서도 가장 먼저 순시 전력을 딱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이 순간적인 변화를 잡아내는 개념이거든요. 순시 전력. 자료 보니까 순시 전력은 매 순간 변하는 전압값하고 전류값을 곱한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유효 전력은 뭔가요? 포스팅에서는 이걸 그냥 전력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평균 전력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전력인 건가 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순시 전력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시간 점에서의 전력 값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의 값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건 예를 들어서 전기기기를 얼마나 돌렸나, 그래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같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평균적인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평균값. 그게 바로 유효 전력입니다. 자료 설명처럼 막 파도처럼 출렁이는 순시 전력을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을 딱 낸 값이죠. 아하. 이 유효 전력이 실제로 회로에서 열이나 빛 아니면 모터의 회전 같은 일로 전환되는 진짜 쓰이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순간적인 값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평균값. 그게 유효 전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부하 종류에 따라서 전력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봐야겠네요. 자료에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저항부하, R부하죠. 이걸 설명하는데 이때 전력은 P 이퀄 V 곱하기 I, 단위는 와트, 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V랑 I는 실효값, 맞죠?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전압, 전류값. 맞습니다. 저항만 있는 순수 저항 부하에서는요,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100%다 열 같은 형태로 소비가 돼요. 네.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도 같아서 그냥 실효값끼리 곱하면 그게 바로 소비되는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아주 가장 깔끔한 경우입니다. 제일 단순한 거군요. 네. 하지만 회로의 정전 용량 C부하죠. 아니면 인덕턴스 L부하 이런 게 끼어들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네. 포스팅에서도 C나 L부하에서는 전력 소비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충전이랑 방전에 막 반복할 뿐이다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에너지가 쓰이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주고받는다. 네. 커패시터 C나 인덕터 L은 에너지를 잠시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해요. 창고. 네. 교류 전압이 플러스일 때는 전원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자기 안에 저장을 합니다. C는 전기장 형태로, L은 자기장 형태로요. 이걸 우리가 충전이라고 부르죠. 네, 충전. 반대로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는 그때는 저장했던 에너지를 다시 전원 쪽으로 되돌려줍니다. 이걸 방전이라고 하고요. 즉, 에너지가 회로랑 소자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왕복만 할 뿐이지 저항처럼 열 같은 걸로 소모돼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주기를 딱 놓고 보면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가니까 실제 소비된 유효 전력은 0이 되는 겁니다. 진짜 창고에 물건 넣었다 뺐다만 하고 실제 물건이 줄어들진 않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해됐어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 회로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가
막 섞여 있잖아요, 보통은. 그쵸. 대부분 그렇죠. 포스팅에서는 이걸 임피던스 부하라고 부르면서 여기서는 전력이 세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드디어 핵심 개념들이 등장했네요. 자,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여기가 이제 교류 전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 유효 전력, 액티브 파워입니다. 앞에서 이미 나왔죠. 네, 나왔죠. 회로의 저항 성분에서 실제로 소비돼서 유용한 일을 하는 전력. 포스팅에서도 소비 전력이다, 평균 전력이다 이렇게 명시했죠. 단위는 우리한테 익숙한 와트, W, 그리고 공식은 P는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네, 여기서 세타는 전압하고 전류 사이의 위상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코사인 세타는 전체 전력 중에서 유효하게 기여하는 성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뭐랄까, 직각삼각형 비유에서는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아, 밑변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무효 전력, 리액티브 파워는 뭔가요? 공식은 P는 VI 사인 세타, 단위는 var, VAR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름처럼 진짜 무효한, 그러니까 쓸모없는 전력인가요? 소비되지 않는다면서 왜 필요한 걸까요, 이건? 이게 쓸모없다는 표현보다는요, 직접 일을 하진 않지만 시스템 운용에는 꼭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운영에 필요하다. 네, 무효 전력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L하고 C 성분 때문에 에너지가 저장되었다가 반환되는, 즉 회로랑 전원 사이를 왕복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요. 네네. 이 에너지가 커패시터에 전기장을 만들거나 인덕터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터가 돌려면 자기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무효 전력인 셈이죠. 열이나 비처럼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전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이에요. 기반이요? 네, 그래서 단위도 와트가 아니라 far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요. 직각삼각형 비유에서는 높이에 해당합니다. 아하, 그럼 무효 전력이 마냥 쓸모없는 건 아니었네요.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거였군요. 마지막으로 피상 전력은요? 자료에서는 PA 크기가 VI, VA라고 정의하고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죠? 피상 전력은요, 전원에서 공급해줘야 하는 전체 전력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전체 용량? 네, 전압하고 전류의 시료값을 위상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를 쓰고요. VA. 네, 발전기나 변압기 같은 전력 설비 용량 정할 때 이 피상 전력 기준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설비는 실제로 소비되는 유효 전력뿐만 아니라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무효 전력까지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둘 다 고려해야 하니까. 네, 수학적으로는 유효 전력 밑변하고 무효 전력 높이를 벡터적으로 합친 크기,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빗변. 결국 뭐랄까 발전소에서 보낸 전체 에너지, 피상전력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것, 유효전력, 하고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오가는 에너지, 무효전력으로 나뉜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 오가는 에너지, 즉 무효전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효율 싸움이죠. 와, 정리가 되네요. 유효 전력은 진짜 쓰는 힘, 무효 전력은 쓰기 위해 준비하는 힘, 그리고 피상 전력은 이 둘을 합친 총동원 가능한 힘,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이 개념들이 바로 역류라고 직결되는군요. 포스팅에서는 역류를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수식으로 보면 P분의 P, 그러니까 VI분의 VI 코사인 세타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이 역률,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역률은 한마디로 전력 사용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효율. 네, 전원에서 예를 들어 100만큼의 피상 전력을 공급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했는지, 즉 유효 전력이 얼만지를 보여주는 비율이죠. 네. 역률이 1, 즉 코사인 세타가 1이라면 피상 전력하고 유효 전력이 같다는 뜻이니까
공급된 전력이 낭비 없이 100% 유효하게 사용된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순수 저항부하만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역률이 1보다 작으면 무효 전력이 있다는 뜻이고, 역률이 낮을수록, 즉 코사인 세타 값이 작을수록 전체 공급 전력, 피상 전력 중에서 실제 일하는 전력, 유효 전력의 비중은 줄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효 전력의 비중은 커져서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비효율적이다. 네. 똑같은 유효 전력을 쓰더라도 역률이 낮으면 더 큰 피상 전력을 공급해야만 해요. 이게 마치 맥주잔에 거품, 즉 무효 전력만 잔뜩 있고 실제 마실 수 있는 맥주, 유효 전력은 적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 맥주 거품 비유 좋네요.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발전소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야 하니까 전선도 더 굵어야 하고 전력 순실, I제곱이 R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효율성의 척도. 그럼 무효율, 리액티브 팩터는 뭔가요? 자료 설명은 피상 전력과 무효 전력과의 비라고 되어 있고 공식으로는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효율은 말 그대로 전체 피상 전력 중에서 무효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력의 비율이라면 무효율 사인 세타는 무효 전력의 비율인 거죠. 네. 이 둘은 직각삼각형 관계, 즉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관계를 가집니다. 아, 네네. 그래서 역률을 알면 무효율도 계산할 수 있고 함께 전력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역률이 높으면, 즉 효율이 좋으면 무효율은 낮아지고 역률이 낮으면, 효율이 나쁘면 무효율은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론 설명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까요. 실전 감각을 좀 키워볼 시간입니다. 포스팅 마지막에 연습 문제 6601회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리액턴스가 15민 코일에 직류전압 100V를 가하였더니 전력 500W를 소비하였다. 이 코일의 저항은 얼마인가? 답은 25미라고 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계속 교류 전력 얘기했는데 갑자기 직류전압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뭔가 함정 아닌가요? 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바로 그 직류전압이라는 단어가 이 문제의 핵심이자 함정입니다. 아, 역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리액턴스, 그러니까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나 커패시터의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교류의 주파수 F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성분이에요.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2πfL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직류 DC에는 주파수가 얼마죠? 아, 0이죠. 맞습니다. 0입니다. 따라서 직류에서는 F는 0이니까 코일의 리액턴스 XL 값도 0이 됩니다. 즉, 직류에서는 코일이 그냥 전선처럼 행동하고 리액턴스는 전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 문제에 주어진 그 리액턴스 10옴 값은 직류 조건에서는 전력 계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냥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던져준 정보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코일에 직류를 가했을 때 소비된 전력 500W는 오로지 코일 자체에 원래 숨어있는 그 저항, R 성분 때문에 발생한 거네요. 리액턴스는 직류에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였군요. 바로 그거죠. 완벽하게 이론상의 코일은 저항이 0이지만 실제 코일은 구리선 같은 도선을 감아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지만 저항 성분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소비된 전력 500W는 바로 이 코일의 내부 저항에서 열로 발생한 거예요. 직류회로에서 전력 공식은 P=V제곱-R 또는 P=I제곱-R이죠. 네. 문제에서는 전압 V=100V 하고 전력 P=500W를 알려줬으니까 P=V제곱-R 공식을 이용해서 저항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R은 V제곱 나누기 P니까 100V 제곱 나누기 500W, 즉 만구팍 나누기 500 하면 20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와, 딱 떨어지네요. 네, 교류 부품인 코일이 등장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직류인지 교류인지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문제 조건을 꼼꼼히 읽는 습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 덕분에 교류 전력의 핵심 개념들을 제대로 훑어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순시 전력부터 시작해서 실제 회로, 그 임피던스 부하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전력, 진짜 일을 하는 유효 전력, P=VI 코사인 세타 W. 네, 유효 전력.
그리고 시스템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돌려주는 왕복하는 무효전력, P equal VI sin 세타, 바. 그렇죠. 무효전력.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총 공급 용량, P상전력, PA equal VI VA까지 각각의 역할과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세 전력의 관계를 통해서 전력 시스템의 효율, 즉 역률, 코사인 세타가 왜 중요한지도 확인했죠. 순수 저항부하는 유효전력만 소비하니까 역률이 1이고 이상적인 L이나 C는 무효전력만 다루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역률이 0이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연습 문제를 통해서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문제의 조건, 즉 직류인가 교류인가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실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공식을 그냥 막 외우기보다는 각 전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우리가 유효, 무효, 피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죠. 특히 역률 개념은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무 현장에서도 계속 마주치게 될 개념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두시면 정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좀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질문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는 직접적인 답은 없지만 배운 내용을 좀 확장하고 응용해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실제 산업 현장이나 우리 주변의 전력 시스템에서 역률이 낮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낮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오, 역률 저하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 실무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교류 전력과 역률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습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설명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